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다정함을 단순한 예의로만 받아들였던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기억. 그리고 그 마음 앞에서 조용히 고개 숙인 적 있으셨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8년이 넘었다. 딸 민지는 결혼 후 서울로 이사했고 나는 이 작은 시골집에 혼자 남았다. 하루는 길고 계절은 빨리 지나갔다. 텃밭의 상추와 고추는 내 하루의 대부분을 채워주었고 남편의 오래된 사진은 여전히 식탁 앞에 놓여 있었다. 민지의 남편, 준혁이는 처음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무 말이 없네. 우리 민지랑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늘 예의 바르고 정중했다. 명절이면 꼭 전화를 했고 생일엔 손수 쓴 카드도 빠지지 않았다. 민지보다도 더 꼼꼼하게 챙겨주는 면이 있었지만 나는 그저 사위로서의 역할이라 여기며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딸 내외는 자주 오지 못했다. 바쁜 회사 일, 아이 양육, 도시의 빠른 삶.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준혁이만 혼자 찾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 김장철이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때 그 TV, 아직 잘 안 나오시죠? 이번에 중고로 괜찮은 거 하나 가져왔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고 행동은 담백했다. 나는 그냥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고맙다. 바쁠 텐데 일부러. 어느 날 그는 혼자 고등어 조림을 해왔다. 어머니가 예전에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직접 만든 건 아니고 회사 근처 단골집에서 포장해왔어요. 나는 놀랐다.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한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돈 쓰지 마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식탁 위엔 두 사람분의 밥이 차려졌다. 오랜만에 혼자 먹지 않는 저녁이었다. 그는 식사 후에도 서둘러 가지 않았다. 어머니, 혹시 그 시집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내 책장에 꽂혀있는 옛날 시집을 꺼내보며 그는 몇 페이지를 넘겼다. 정호승 시인의 이 구절,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부분이요.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젊은 사위가 시를 읽으며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 같다. 그렇게 그는 한 달에 한두 번쯤 혼자 이곳에 찾아왔다. 때론 장을 봐오기도 했고 때론 내가 좋아하는 쑥떡을 사다 주었다. 나는 그저 착한 사위라 생각했다. 가족이니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싶어 동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렇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구석에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앞면에는 내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펜으로 적은 듯한 그 글씨는 익숙했다. 봉투를 열자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다. 그 편지를 펼치는 순간 나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어머니께. 처음 뵈었을 때는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 말수가 적었습니다. 민지를 좋아했고 그래서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사실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말씀에서 자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혼 후 민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려워질 때면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제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몰랐겠지만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이 집이 늘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사람을 안아주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준혁 드림.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 조용한 다정함 뒤에 숨겨진 고마움과 혼자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의 방문, 그의 음식, 그의 말 없는 위로. 그건 단순한 사위로서의 예의가 아니었다. 그건 진심이었다. 편지를 읽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나 요즘 참 이상해. 작게 중얼이며 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그건 죄책감도 외로움도 아니었다. 그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데서 오는 조용한 안도감이었다. 준혁이는 그날 이후에도 별다른 말 없이 예전처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읽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부엌에 들어와 물컵을 꺼낼 때, 그가 마당의 핀 국화를 가만히 바라볼 때, 나는 그가 이 집을 정말 집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편지 없이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일이 있었다. 나는 장을 보다 발을 삐끗했고 무릎이 부어 집에 돌아왔다. 혼자 얼음찜질을 하며 쉬고 있는데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었다. 민지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다리 다쳤다면서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휴, 별일 아닌데. 민지가 참 오버야.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혁은 조용히 주방에 들어가 닭죽을 끓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를 바라봤다.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다. 식사 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에 준혁이가 쓴 편지 찾았어. 그는 숟가락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 직접 듣진 못했지만 그 편지 덕분에 나도 위로받았어.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 편지는 꺼내놓을지 말지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 부담 주지 않을까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 그동안 나도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장모로만 살아온 것 같아서 나라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기뻤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바뀌었다. 우리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 하나로도 마음이 전달되었다. 준혁은 나를 보고 나는 그를 보며 말 없이 미소 지었다. 서로가 서로의 작은 쉼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며칠 후 나는 작은 종이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쓰던 일기장과 엽서들이 가득했다. 준혁아, 이거 좀 봐줄래? 예전에 썼던 글인데 정리가 안 돼서.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들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어머니, 글 정말 따뜻하세요. 이런 문장, 요즘 보기 힘든 감성이에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속으론 묘한 설렘이 피어났다. 누군가 내 과거를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족의 관심을 넘어서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말없이 내 일기장 중 한 구절을 종이에 옮겨 적어 작은 액자에 넣어주었다.
이 글귀가 너무 좋아서요. 어머니의 하루가 늘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액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고요히 나를 지켜낸 하루였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조용한 연결은, 아무 말 없는 공감은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날씨가 더 따뜻해졌다. 나는 마당의 핀 꽃들을 하나하나 돌보며 시간을 보냈고, 준혁은 종종 아무 말 없이 들러서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묻지 않아도 내가 힘들었던 나를 알아주는 듯한 눈빛은 어느새 내 하루의 위로가 되고 있었다. 요즘은 민지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어느 날 내가 조용히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너한텐 미안하단 말 참 많이 하고 싶어. 나는 컵에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 애가 힘들어할 땐 늘 너에게 그 책임을 돌렸거든. 하지만 이제는 알아. 사람 사이의 일은 누구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 준혁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저도 어머니께 감사했어요. 힘들었던 시절에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 한켠이 찡해졌다. 서로 그렇게 말없이 버텨준 시간들.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조용한 감정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글을 쓰려는데 손이 자꾸 떨렸다. 나는 그동안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이 없었다. 어쩌면 나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접어둔 채 아내로, 엄마로, 장모로만 살아온 것 같다. 그런 나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다. 가볍지 않게, 무겁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준 눈빛 하나에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나는 직접 만든 잼과 수세미를 담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준혁의 집 앞에 갔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문을 두드렸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그는 놀란 얼굴로 웃었다. 물론이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가 한 번쯤은 너를 초대하고 싶었어. 내가 우리 집에 늘 와주었으니. 작은 식탁 위에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놓였다.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마당에서 키운 채소들.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느 날보다 특별한 저녁이었다. 식사 중간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이런 식사가 참 그리웠어요. 말이 없더라도 따뜻한 밥 냄새가 반겨주는 집. 어머니가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 예전엔 그게 의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밤 우리는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봄바람은 조용히 불었다. 준혁아. 네. 혹시 너도 외롭다고 느낀 적 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많이요. 하지만 요즘은 덜해졌어요. 어머니랑 이야기 나누고 마당 걷고 그런 시간이 생겨서요.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나도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야. 그 순간 어떤 특별한 감정보다 서로가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였다. 그는 나를 여전히 장모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를 사위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별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나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복잡한 감정도, 과거의 후회도 잠시나마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다. 며칠 뒤 준혁은 마당의 나무를 정리해주겠다고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요. 어머니 혼자 정리하시기엔 좀 위험할 것 같아서요. 나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배려심 깊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낙엽을 쓸고 나뭇가지를 정리했다. 햇살은 부드럽고 준혁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그를 향해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그날 너희 집에 갔다가 우연히 떨어져 있던 걸 주었어. 봉투가 뜯기지 않아서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너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오래된 느낌이 났고 손때가 조금 묻어 있었다. 사실 편지예요. 그가 작게 말했다. 몇 년 전 이혼을 고민하던 시절에 썼던 건데 어머니께 드릴까 하다가 결국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쓴 글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내가 읽었어. 실수였지만 나는 고마웠어. 그 편지에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꾸짖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조용한 존중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겐 참 큰 위로였습니다. 나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시간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고요하고 소중한 선물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혁을 위해 작은 밥상을 다시 차렸다. 예전과 비슷한 메뉴지만 마음은 달랐다. 준혁아, 너 요즘 꿈꾸는 게 있어? 그는 조금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아주 좋은 꿈이야. 그리고 너라면 분명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는 잠시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머니도요. 저한테는 그런 분이셨어요. 시간은 흘렀고 봄은 여름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났고 대화도 더 편안해졌다. 서로에게 기대는 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준혁은 주말이면 작은 텃밭을 돌봐주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저녁이 처음이었고 혼자가 아닌 대화가 있는 하루는 오랜만이었다. 어느 날 딸 민지가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셋이 마주 앉은 저녁. 준혁과 민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예전과는 달라진 조금은 성장한 서로의 시선.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부엌에서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준혁. 요즘 달라졌어. 좀 더 차분하고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시간이 흐른 거지. 모든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나는 조금은 지친 얼굴이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늙었지만 표정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준혁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내일도 텃밭 정리 도와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에 특별한 말은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장모와 사위였다. 하지만 그 호칭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막는 벽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다리였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존중과 감사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 따뜻한 존재감이었다. 끝맺음. 이 이야기는 사랑보다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잊고 있었던 나, 잃어버린 감정, 그리고 늦게라도 찾아온 따뜻한 연결.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조용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 역시 소중합니다. 당신도 그 삶의 주인공입니다.